유전 유전 보호에 그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대신에 이제 유라시엘이라고 하는 게 있어. DNA에는 타이민, 어, RNA에는 유라시엘. 이런 게 이제 유전 보호인데 음, 세 개짜리. 그러니까 DNA는 세 개의 염기. 무슨 말이냐면 뭐 아까 위에서 봤지만 어, 세 개씩 묶어가지고 얘가 정보가 결정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RNA도 세 개씩이 묶여지겠지. 그러니까 이 RNA가 세 개씩 묶여 있는 거를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코돈. RNA도 세 개 연결된다는 거야. 여기 좀 지저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저 옆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보면 뭐 DNA에 지금 염기 서열이 GCT, GGA였다.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게 RNA에서는 G에 대응하는 게 C, C에 대응하는 게 G, T는 A, G는 어, G는 뭐 C, G는 C, A는 RNA에서는 DNA는 대응하고 있는 게 G에 대응하는 게 C, C에 대응하는 게 G, T에 대응하는 게 A, G에 대응하는 게 뭐 C, A에 대응하는 게 타이민이었어. 그런데 RNA에서는 여기가 특징적으로 타이민이 아니고 유라실이 대응한다. 얘가 전사되는 거야. 그런데 전사가 됐는데 이 GCT 이렇게 세 개, GGA 이렇게 세 개 묶어가지고 DNA에서는 이거를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트리플 트리플릿 코드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근데 DNA가 3염기 조합이 이렇게 결정되면 당연히 RNA도 세 개짜리로 결정되는 거잖아.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코돈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야. 코돈. 그러면 코돈의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 준다는 거지. 아미노산 뭐 이렇게 생긴 아미노산, 얘는 아미노산인데 다른 거 뭐 이렇게 생긴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지. 음, 만약에 아미노산 이 염기 서열이 어, 만약에 그, 그 3염기 조합이 아니라 2염기 조합이라고 해보자. 2염기 조합이라고 하면 그러면 두 칸을 채우는 거잖아. 두 개가 조합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A, G 이게 지금 RNA라고 해볼게. RNA라고 하면 AG, C, 유라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조합을 이염기 조합이라고 하면 여기에 네 가지, 여기에도 이 네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총 16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그지? 만약에 이염기 조합이면은 16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아미노산의 수는 20개야. 20개. 그러면 이 16가지로는 20개의 아미노산 수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염기 조합으로는 이 아미노산의 모든 개수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이염기 조합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다. 그러면 3염기 조합이면 세 자리를, 그러고 보니까 여기 3염기 조합이라고 하려면 RNA가 아니라 DNA를 써야겠네.
여기 RNA가 아니라 DNA를 써야겠다. 그지? 그러면은 내용은 같아. RNA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라실이 아니라 타이민. 어쨌든 네 가지가 오는 거지. DNA에는 AGCT가 있으니까 네 가지 총 16가지. 근데 이거는 아미노산의 수 20개를 커버할 수 없다는 건 똑같아. 그러면 삼염기 조합이면 A, G, C, T 이 네 가지가 여기에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고 여기도 네 가지가 올 수 있는 거니까 총 64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 바로 64개의 조합으로 20개의 아미노산을 다 커버한다는 거지. 물론 그러면은 44개나 되는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이거는 다 중복돼서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이토신, 아데닌, 우라실이라고 하는 이거는 RNA야. DNA가 뭐 정해졌으니까 RNA가 지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CAU 이건 뭐 CAU는 중앙대학교네. 얘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아니 아미노산을 만들어내. CAU라는 것뿐만 아니라 CAC 얘도 히스티딘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 그 만약에 아미노산 그 RNA로 얘기하면 조합에 T가 오는 게 아니라 U 이런 조합이 올 수도 있잖아. 이제 U가 오면 이거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 UU만 저걸 만드는 게 아니라 UUC도 페닐알라닌을 만들어내. 이렇게 지금 중복되는 게 막 나타나고 있지, 그지? 뭐 이 밖에도 류신, 뭐 세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한 가지 단백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한두 가지씩, 두세 가지씩, 많은 거는 네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복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64개, 그러니까 코돈은 64개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코돈 한 개가 꼭 그 아미노산 한 개하고 대응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 말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코돈의 종류는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를 이미 다 한 얘기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 DNA는 AGCT라는 염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RNA의 염기는 이거의 상보적, 그러니까 상보적이 뭐냐면 A에 대응하는 거는 유라실이라는 거야. G에 대응하는 거는 사이토신, 사이토신에 대응하는 거는 구아닌, 타이민에 대응하는 거는 아데닌. 이렇게. 그러니까 얘에 대응하는 거는 UCGA가 대응한다. 이거를 상보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상호 보완적이다. 결정이 된 거지. 근데 지금 DNA가 결정되면 RNA도 결정돼 버리는 거지. 그치? RNA의 코돈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이 아미노 액시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순서대로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아미노산의 수, 그다음에 어떤 아미노산이 왔느냐, 같은 게 왔어도 결합 순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는 엄청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이 20가지잖아, 그지? 20개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걸로 5개짜리, 6개짜리 아미노산 6개짜리가 연결된다고 하면 여기 20개, 여기 20개 뭐 이런 식이잖아. 그치? 20가지가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단백질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무한히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인간의 단백질은 10만 종류인가? 뭐 그렇지. 아무튼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그 결합하고 몇 개가 결합하고 어떤 놈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효소가 될 수도 있고 근육이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뼈가 될 수도 있고 손톱이 될 수도 있고 대장의 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하는 거지. 이제 자, 이걸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전부 다 그림으로 이제 한번 훑어보자. 그림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게. 여기는 지금 DNA야. 아이고, DNA야. 여기는 DNA니까 타이민에 대응하는 게 아데닌, 그지? 아데닌에 대응하는 게 타이민이 되는 거지. 물론 사이토신에는 구아닌에는 사이토신이 대응하는 거야. DNA에서는 서로 A하고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그다음에 사이토신하고 구아닌하고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거야. DNA 안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 즉 전사 RNA에 전사하는 일부 복사하는 과정이 오면 얘가 지금 뭐 하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놈들을 상보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그러니까 G에 대응하는 놈은 C에 대응하는 놈은 G, A에 대응하는 놈은 우라실이었지, 그지? 그 RNA에서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묶어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바로 코돈이라고 한다. 위에 있는 이 세 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얘고, 위에 있는 이거에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코돈이 얘고, 이걸로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코돈이 얘다. 이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을 다 다르게 만들어낸다. 아미노산의 지금 코돈의 염기 배열이 다 다르잖아, 그지? 이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다 달라진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지금 결합을 했는데 이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미노산을 묶어주고 있지. 그리고 이 아미노산의 순서 뭐 또는 종류, 그 다음에 개수에 따라서 단백질이 다 다르게 결정된다. 그지? 단백질이 결정된다. 이 말이었어. 자, 이렇게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데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병이 이제 생겨. 물론 이제 유전자가 이상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있지. 가장 대표적인 건 구체적으로는 선천적인 이유가 있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된 유전자를 내려받는 거, 이것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가능해. 후천적으로는 뭐 방사능이나 또는 고에너지 입자, 태양에서 날아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뭐 이렇게 DNA에 아무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 발암물질, 화학물질을 그런 거를 흡입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그러면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DNA잖아, 그치?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상이 생기면 이게 DNA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게 설계도이면서 설계도이거나 또는 뭐 레시피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달라지면 잘못되면 당연히 이거에 따른 이 설계도를 복사해 왔는데 설계도가 잘못돼 있어. 그러면은 건물도 이상하게 지어지는 거지, 그지? 라면 레시피에 뭐 일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물 대신 뭐 다른 물을 500ml 넣어야 되는데 100ml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라면이 뭐 이상해지지, 그지? 정상적인 게 아니지. 이게 DNA가 설계도, 레시피로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한테 이상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당연히 다 잘못되는 거지. DNA가 지금 이상이 생겼어요. 여기 CTT로 이루어져 있는 DNA가 정상인데 이게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야.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가운데 있는 게 A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RNA에 전사하는 과정 중에 T가 원래 A로 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A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유라실로 와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GA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정상 헤모글로빈인데 GU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다른 놈이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지. 그러면 당연히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그렇다 보면은 산소를 제대로 운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지. 이거 이제 뭐 적혈구가 보통 이제 원반 모양의 탱글탱글한 원반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가 산소를 가지고 날라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봐도 산소 운반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그지? 산소 운반을 잘 못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은 일단 산소가 많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이로써 만들어지는 어떤 증세가 있겠지.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모세혈관에서 혈액의 흐름을 막아서 빈혈이 생기기도 한다. 또는 신체 조직을 손상한다. 신체 조직을 손상한다는 건 뭐 괴사, 썩는 뭐 이런 거겠지. 뇌세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뇌세포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무튼 이게 유전자 이상에 의한, 즉 이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여서 이런 증세가 실제로 있대.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전병이 뭐가 있냐면 페닐 케톤여증 이런 것도 있나 봐. 페닐알라닌, 아까 얘기했는데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유라실 또는 코돈이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고 했잖아. 유라실 사이토신, 얘도 지금 페닐알라닌, 얘도 페닐알라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문제가 생기면 분해를 잘 못하니까,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얘가 축적되겠지, 몸속에. 근데 만약에 얘가 뇌에 축적되면 뇌에 손상이 오게 된다는 거야. 물론 몸의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경련이 오기도 한다. 이게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병이야.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알비노. 이게 알비노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멜라닌 색소가 그 검은색이나 갈색 이런 거를 관련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색소가 부족하면 눈이나 피부, 머리카락 이런 것들에 색소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하얀색이 돼버려. 뭐 사실 하얗다기보다는 투명해져 버리는데, 이거는 하얗다고 해야 될지 투명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알비노라고 불러. 선생님 어렸을 때 그 옆 동네에 그 나보다 몇 살 어리던가 한 두세 살 어렸나 그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알비노를 알았어. 알비노로 태어났어. 알비노로 태어나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머리카락도 다 하얗고 눈동자도 하얗고 이 피부도 다 하얗고, 뭐 다 못 봐서 그렇지만 온몸이 완전히 거의 투명하다시피 하얗더라고. 엄청 심한데, 아무튼 이런 게가 다 보자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일이다. 그때 막 유언비어가 돌았는데 저 애는 언젠가 사라졌거든. 그래서 왜 사라졌니? 유언비어가 도는 거지. 뭐냐면 뭐 연구를 위해서 미국으로 팔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을 한번 나타내보자. A에 대응하는 거는, 이건 지금 DNA 아니니까 DNA에서는 A에 대응하는 게 T, A에 대응하는 게 T, G에 대응하는 게 C, C에 대응하는 게 G, 타이민에 대응하는 게 A,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돼 있다, 그지? 그런데 밑에 봤더니
RNA로 지금 전사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 A에 대응하는 U가 왔지, 그지? 여기도 A에 대응하는 U가 왔고 A에 대응하는 U가 왔고, 그지? 그러면 전부 다 윗줄에서 왔다는 거잖아. 확인해 볼까? C는 G에 대응했고, 그러니까 G에 대응해서 C가 만들어졌고, 이런 식이잖아, 그지? 보니까 윗줄 지금 뭐냐면 가인데, 가에 대응해서 전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면 니은은 너무 쉽지. 윗줄에 대응하는 거 G에 대응하는 게 C, C에 대응하는 게 G, T에 대응하는 게 A, 그지? 자, 이거를 하나의 코돈이라고 한다는 거잖아. UUU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코돈, CGA에 해당하는 코돈은 얘, GCC에 해당하는 코돈은 얘, CUU에 해당하는 코돈은 얘, 지금 뭐 이런 식인가 봐,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지금 결합을 했다, 그지? 펩타이드 결합을 해가지고 쭉 연결됐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이라고 한다, 이런 거지.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의 수, 종류, 그다음에 순서, 이거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다 달라진다. 자, DNA 가 가닥에서 전사되었다. 가 가닥에서 전사되었다. 맞다고 했지? 맞는 얘기지? 그다음에 기억은, 그래서 CGA라고 했잖아요, 이거지? 아니야, 기억은 TTT라고 했잖아, 그지? TTT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다. 니은의 염기 서열은 CGA라고 했지? 그치? CGA 틀렸네.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돈은 GCC야. GCC니까 틀렸지. 코돈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맞는 얘기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코돈은 총 64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그지? 4가지 해가지고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64가지. 근데 실제 아미노산은 20가지야. 그래서 이 64가지로 20가지를 커버하다 보니까 중복이 있다. 중복은 아까부터 얘기했다, 그지? UUU는 이게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코돈이었는데, 이건 페닐알라닌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UUU뿐만 아니라 UUC도 있다. CAU, 중앙대학교 CAU라는 코돈은 이게 아까 히스티딘이라고 했지?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데, C도 히스티딘을 만들어낼 수 있어.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오지? 중복되는 게 2개뿐만 아니라 뭐 4개도 있고 막 그래. 중복이 여러 가지 나온다. 그래서 코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야. 한 개의 아미노산인데, 그치? 이것도 맞는 얘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강을 마쳤는데, 이거를 열심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수업 시간에 좀 더 할게. 고생했어.